성과 중심 연구를 향한 경영의 혁신. 서울대학교 손욱. 자, 검찰은 검찰로 자기 위치를 권력 운용에 투명화를 하고 적자 탈출을 가져온 세 가지 리더의 덕목과 네 가지 조직분하는 리더의 세 가지 덕목은 어려운 모습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경영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벽 3시, 9시, 오전 9시, 또 오후 5시 하루 3차례에 걸쳐서 교대로 소수의 인원을 둘러앉힌 다음에 경영 정보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현금 흐름이 어떻게, 법률이 어떻고, 재무제표가 어떻고, 손익계산가 어떻고, 금융 어떻고, 이자들 어떻게 하고, 심지어 사장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디를 끌어나갈 것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습니다. 소위 열린 경영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차원에서 차원점을 설명해 들어갔습니다. 노조위원장이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사장님이 제가 말씀드리죠. 왜 사장님은 골치 아프게 잠도 못 자게 앉혀놓고 이게 뭐하는 우리는 노동이라는 상품을 팔고 대가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니까 손실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 지향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20세기 때는 많은 교육, 훈련 받았던 그 핵심 뭡니까? 관리 교육이었습니다. 관리. 인사관리, 노사관리, 관리가 만으로도 관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 근데 이게 통제가 되는 어느 중간과 또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 혁신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김병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교의 대통령 인수직했던 간사였던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분의 내용을 볼까요?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저는 대학에 입학한 지 8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또 하고 이렇게 양성 거쳐서 2학년 또 중학교 교사 등등 해서 8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60년 중반에 이렇게 해서 참 열심히 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 두 가지 공통점 뭘까요? 비즈니스 할 때, 쭉 봤을 때, 그 요인들을 봤을 때, 졸업생들이 성공을 기르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축적된 연구, 또 평생 학습하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도전 정신이더라 라는 거네요. 자, 윤리 경영을 규정화, 제도화해야 한다. 규정화, 제도화. 다섯 번째로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서두칠 경성대학교 축산科졸업했고 또 이스트에서 이런 책을 쓰셨네. 아주대학교 견임 교수도 했는 분인데 강의를 스피드 경영,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 스피드 경영을 하자. 그짓군요. 이렇게 경영 속에서 이런 다양한 윤리 실천, 성공적인 또 마인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성공한 기업을 넘어서 CEO, 이런 실천자들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했고, 또 날마다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자. 이 체육은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한국의 성장 그래프 쪽에서 선진국 95년부터 쭉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선진국 성장에 올라서게 됐다. 그래 21세기 리더십은 철강 피츠버그 시도 오늘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속에서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의 지혜에 대해서 세종대왕의 꿈은 평생이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다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연구자의 10년 10가지 약속은 매일 논문 한 건 읽기, 매주 특허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분기 차원에서 하루 10분 사색을 하고, 고객과 만남을 하고, 세계 교수 10명의 네트워킹을 하고, 동료에서 다양한 교제와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윤리 경영은 기업의 유지 존속을 위한 기반이다. 제가 세 번째로 정의하는 윤리 경영은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라는 것. 경영을 하면서 기업 윤리라는 말이 있다. 요즘에는 일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윤리에 대한 커리큘럼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전에는 그래서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 윤리, 막스 웨버가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 카를 막스의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윤리 경영은 투명 경영을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윤리 경영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윤리 경영은 투명하게. 저는 재무 회계 쪽을 했었는데 IMF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기업 경영인 책자를 10년치 가량을 분석했습니다. 당시에 88년부터 97년 IMF 분석자를 내놓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제 스스로 분析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만큼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다는 거고, 나는 이제 궁금하게 돼서 보니까 이렇게 시절이었고, 또 5년간의 YS 정부 시절에 이제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것 10년간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뭔가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건가 봅니다. 망쳤다. 나라를 망치는 것도 잠깐이다 이 말이죠. 윤리 경영이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윤리 경영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 속에 같이 움직여 나가자 이런 뜻인가 봐요. 혁신을 위한 윤리 경영 실천에 대해서 구학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 또 신세계 백화점 대표이사, 경영자로서 모듈화 적용 범위는 모듈화, 혁신, 오피스 운전석 모듈 직서열 공급 사례를 보면 완성치 않은 모듈 공정을 해서 합쳐진다라는 거죠. 자동차 반지 수출 실적 비교를 해볼 때 2002년부터 쭉 수출 수입을 거의 비슷하게 하다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들, 중앙공무원 교육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그렇게 책을 쓴 책인가 봅니다. 스피드 경영을 통한 성공 전략에 대해서 박정인 중앙대 경영학부 졸업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런 또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글을 이렇게 만들어 책을 내었군요. 유한의 변화 키워드 3, 2는 뭘까? 에듀케이션, 인바이런먼트, 그 다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을 창립하신 유일한 박사는 선각자입니다. 혁명가입니다. 늘 끊임없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로서 지식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고, 인간 존중, 일자리 창출, 청빈을 또 나눔, 뭐서 이렇게 하는 환경 라운드가 이렇게 해왔던 유한 캠벌리, 유한양행 쪽에 9개의 회사가 있다. 이런 공익을 위한 이런 참 존중을 받는 회사라는 거죠. 우리 사회의 고질병은 신뢰 부족이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갈 것인가 아니면 바뀔 것인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임금 경쟁형 산업은 결국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일자리 욕구는 급증하고 있다.
중국 급성장의 영향 제조업의 감소다.